제일 가고 싶었는데 지금. 됐어. 자,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아,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있어. 올해 내내 박스권인데, 뭐,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박스권에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 좀 지루하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것도 뭐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 좀 많아요. 최근에 LG화학이나 NC소프트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좀 시장이 무겁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뷰 한번 보셔주겠습니까? 오늘 시장 뷰. 반대 제가 한 상거리 정도 보니까 네. 이번 주 흐름 주죠. 그냥 이번 주 흐름 보니까 뭐 네. 큰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매주마다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자꾸 관망세로만 만드는 것 같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데 역시 박스권이니까 하단에서 상단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쁜 건 없는데 그 뭐 이번 주 있는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이미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약간 변수가 좀 많이 있는 시장이라 이 개별 이제 지수에 좀 의미 두지 않고 좀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냥 개별적으로 끝까지 계속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종목에 대한 좀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은 저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짧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종목은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 또 계속 올라가고 또 가지 못하는 거는 계속 약세에서 그 제자리 맴도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망하면서 종목을 좀 발굴하는 시간 좀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종목은 좀 천천히 보면서 하나 정도만 제대로 잘 분석해서 편입해도 릴렉스하게. 좋을 것 그렇죠.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멘토님은 뷰가 어떠세요? 오늘 시장 네. 뷰. 일단 뭐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수급도 아직은 좀 미적지근한 그런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막 이제 강하게 막 치고 올리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재료들이 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눈치를 좀 보면서 종목들도 뭐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자리를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막 먼저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개인들은 계속 봐요. 그런 종목들 계속 사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수가 여기서 좀 올라가고 시작을 하면 결국은 또 수급도 한쪽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이 나중에 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쪽에서 좀 엉덩이를 무겁게 좀 지키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나요? 많지 않아요? 지금 사실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사고 싶은 종목이. 중심이 그 가장 강했던 종목 외에는 그동안 못 갔던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찾으려면요 방송 잘 봐야죠. 그죠? 그 방송을 잘 봐야 돼요. 이 방송을 잘 봐야 돼요. 아, 그죠? 한민영 멘토님 잘 찾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뭐 제가 또 방송 언제 하죠? 제가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하죠. 네. 참, 그 방송이라는 게 그 코멘트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힌트를 잘 가져가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살 게 많다고 하셨으면, 그걸 뺏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내일 나오나요? 많이 딱 뺏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뺏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멘토님 어때요? 오늘 시장 뷰. 일단 우리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정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정민님, 예. 우리가 언제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많이 쏘시길래 네. 이제 금액을 좀 줄여라고. 네. 나고 줄이셔야 이야기했습니다. 돼요. 예. 많이 좀 줄이라고. 이게 우리가 뭐지? 뭐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정민님은. 또 좀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좀 예. 코로나가 좀 저게 되면 꼭 이 스튜디오를 모셔가지고 스튜디오 꼭 네. 모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치킨 한 마리 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그렇게 한번 만드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살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수가 쏠림 현상이 심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안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는 결국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갔고 그 애들의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화학, 뭐 현대차 등등등,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기업들에 너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더 갈까 안 갈까 또는 그쪽에 너무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몰려 있다 보니까 아이고 추가매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눈을 좀 돌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2011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 우리 박스피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박스피가 네. 또 재현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악재들도 굉장히 많고 호재들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악재들을 얼마나 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좀 잘하고 관찰을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봐요.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떨어지는 건 뭐 둘째치고 횡보에 겨우 그칠 수밖에 없는 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이제 지수에 연연하는 시기가 아니라 올라간 종목들을 자꾸 이렇게 올라타는 시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어져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짜느냐의 싸움인 거지 이제는 지수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네. 멘토님은 얘기하셨고, 네. 그럼 김도호 멘토님,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한 힌트를 준다면 섹터를 딱 얘기한다면 저는 딱, 예. 오늘 또 한 똑같죠? 두세 개 정도 많이 보였는데 네. 음. 어떤 아니 섹터? 뭐 기존에 있던 소부장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네. 거고요. 네, 소부장은 그냥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잘 소부장- 가고 있어서 소부장 저는 주행은 특히 우리- 부품적으로 네.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현재 오늘 좀 봤던 쪽에서는 그 제약 쪽 아, 제약 쪽 좀 대형 제약주들이 제약. 상반기 실적이 양호하잖아요 대부분. 음. 근데 또 실적 없는 바이오 말고요. 제가 네. 얘기 드렸지만 HLB, LB 이런 음. 종목 말고 네. 우리 흔히 하는 뭐 종목 얘기한다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뭐 유한양행 같은 거나 유한형이 좋아요. 네, 유한양이 너무 오늘 포지션 또 네, 굉장히 좋고 좋았죠. 수급도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약 쪽에 우리가 흔히 좀 잘 알고 있는 제약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은 아마 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제약 쪽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돈을 그렇게 해야 벌 될것 수 있는 제약 업종을 그쵸, 한번 예. 포트에 이제 담을 때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얘기네요. 황미영 멘토님, 포트에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네. 우리가 또 하나를 더 포트에 담는다면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네. 화장품? 화장품을 당연히 네. 담아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화장품은 네. 우리가 황민영 멘토님이 계속 네. 말씀하셨던 거라 화장품은 뭐 하반기까지 쭉 보는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트를 넣는다면 어떤 업종이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대접이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화장품 얘기하고 네. 제약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약주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제약주도 사실 하반기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거 외에도 사실 우리가 또 유통주 쪽도 조금씩 다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통주가 있겠지만 음. 그냥 백화점 쪽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면세 쪽도 나중에 결국은 또 다시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세계라는 기업 역시도 나쁘지 않죠. 최근에 보면 네. 이제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요. 잡혀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형 유통주들도 역시 좀 같이 보시고 결국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는 지금 밑에 깔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주가 아니라 그렇죠. 다 순환주거든요. 순환주의 바닥이 있죠. 그렇죠. 다. 그런 종목들 지금은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민영 멘토님 얘기하는 거는 저점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끌고 가는 전략 네, 이게 맞아요. 맞다. 왜 그러면 네.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다운 사이클, 이제 업 사이클로 가는 종목들을 지금 잡아야 되는 길목이 아닌가 이런 얘기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간 업종보다는 다운 사이클에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것도 포인트예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 관련주들이 최근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셨거든요. 네. 쇼핑 관련주도 많이 움직여요. NS 쇼핑 같은 것도 네.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업종을 찍어줬고요. 우리 문멘토님은 어떤 업종? 뭐 저는 항상 이제 뭐.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게임주? 게임주는 늘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게임주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게임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익 봤다는 분들도 방금 채팅 보니까 나오는데 네. 뭐 에이미 팡님하고 영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는 게임주는 아직까지 늦지 네.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직도 뭐 메리트가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김미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자주 사주시면 제가 말을 네. 못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충분히 게임주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 적자에 흑자 전환된 기업. 턴어라운드 음, 기업. 네, 그런 턴어라운드 기업이 너무 어떤 기업인데요? 하나 말씀드리기 예를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예. 그냥 안 돼요? 네, 그냥 안 될 것 그냥 같아요. 예,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방송에서 나는 미리 뭐-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9시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주말이 없네요. 아니 오늘 오늘 사람이 네, 없잖아요. 오늘 주말에 없습니다. 하시나요? 언제 네, 하시나요? 주말이나 뭐 이제 일정이 잡히면 네, 잡히면 네, 그때 공지할 때 공지할 때 시청자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그 엑기스 종목을 하나 오픈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하도록 네, 하죠. 원래 그 문현진 배터님 잘 안 줘요. 네, 되게 안 안 좋아요. 주거든요. 아, 공부하면 공부해서 좀 강제인데요. 찾아라. 공부해서 찾아라라고 하는 주의라 네. 잘 안 주시는데 네. 이번에는 한번 그 강연회 때 오픈을 해준다니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우리가 지금 주식 챔피언은 종목을 잘 안 들어요. 안 줘요. 네. 상담만 해도 종목을 안 주는 이유는 공부해서 스스로 발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맞아요. 목표이기 때문에 음. 종목을 잘 안 드리거든요. 그게 좀 섭섭하신 분도 계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강연회 때는 한두 개씩을 줘야 네. 뭐 이런 오늘 뭐 그 종목 리포트에 걸렸던 종목들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것도 우리가 좀 한두 종목씩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도록 하는 것도 한번 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아, 주워 담아야 되겠네. 네, 유한양이 유한양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들이 추천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그 방송에서 하는 막 잡주들 있잖아요. 급등주들 네, 막 이런 거 맞아요. 하진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도 계속 손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멘토님들이 보면 종목들이 다 이렇게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라 그냥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에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사이클의 종목들이라 그 빨리는 안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야 이게 언제 이렇게 왔지? 라는 종목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강연회 때 꼭 찾아오셔서 그런 종목들을 받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 9월 달에는 힘들 거니까 시장이 뭐 네. 거래일수 작으니까 그런 관심 종목을 드릴 겁니까? 네, 뭐 네. 이벤트 드리죠. 뭐. 드릴 거예요. 드릴 수 성민영 있어요. 회원님은요? 드려야죠. 그래 네. 우리 문현님 회원님. 저는 좀 아끼겠습니다. 역시 짜요. 안 돼. 문현님은 좀 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밀당이 좀 달라고 필요한 그래야죠. 거야. 막 연구 네. 연구해가지고 정목 주세요 이라고 해야지. 그래 강연에 딱 풀고 그러죠. 아, 애들- 아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냥 그거를 두진 않습니다. 밀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밀당하고. 네, 이렇게 해줘야 네.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재밌고 하죠. 네, 하여튼 맞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인기 많죠. 자 지금. 오늘 진짜. 문현지 멘토님의 종목을 빼는 거는 여러분들 보기야. 아 자 오늘 문현지 멘토의 종목을 뺏는다 여러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관심 종목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한다. 연구 네. 해보세요. 오늘 꼭 뺏어 나가기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아직 오픈을 안 해주죠. 그럼 언제 오픈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약간 짠돌이 기질이 네, 있어가지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회초리 맞으면 된대요. 아 회초리 맞으면 나온다는데. 아 저는 뭐 맞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한번 우리가 아, 많네요. 예, 많죠. 막 오늘 무조건 오늘 종목을 한 번씩 네. 가져간다는 얘기. 우리 세 분의 멘토님의 머릿속에는 종목 있어요. 넘치죠. 근데 있는데 이거를 하나 딱 포인트를 좀 줘라. 좀 음. 우리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걸 줘라. 왜 그러면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 오늘 종목 리포트잖아요. 오늘 네. 리포트 보면 막 희한한 종목 많아요. 그런 그래요. 리포트에 걸리지 않도록 그 관심 종목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의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꼭 꺼낼 수 있기를. 근데 김도 멘토님 얘기했잖아. 어떤 거요? 유한양이 유한양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 괜찮다 그래갖고 얘기했는데 안 그래, 된다고 안 짠돌이라고 그러고 그 우리 김대호 멘토님이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착해. 그러니까 얘가 옛날부터 착했어. 얘가. 밀당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얘가 엄청 착해. 옛날부터 맨날 당하기만 하고 뒤통수 맞고 막 사람들한테. 그런 손해가 얘기 하지 있는 마. 게 있어 얘가. 예. 되게 아. 착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괴롭혀 얘를. 옛날부터 그랬어. 또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 또. 응. 그렇죠. 예, 순대 얘기하고 나니까 뒤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안 방해했다 하잖아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착한 우리 네. 김도 멘토님. 자 오늘 김도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종목을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어느 종목이세요? 뭐 일단 피해 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미 늦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도 조금 봐드리고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너무나도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NC 소프트. 아, 이거요 네. 단기론 종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상담할 때마다 맨날 이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 행태가 2011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 유증을 18만 원에서 똑같죠. 유증해갖고 네. 막 급락시켜가지고 진짜 많이 사람을 울었던 종목인데 하여튼 저랑은 안 맞는 종목이에요. 황민정 멘토님도 저도 뭐 오늘 문현지 멘토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에이스 와. 게임 이거 야, 네. 게임 해야 되는 거야? 게임도 좋다는데 NC 소프트 말고는 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엔진 소프트 말고 때문에. 게임도 다 좋다. 네. 우리 좀 문현지 멘토님 어느 종목? 뭐 전부 다 네, 게임주를 할 거라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네. 지금 기름값 난리 났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종목만 주구주구 장창 파고 있는 또 증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기도 매매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네. 금호석유 네, 한번 금호석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금호석유. 참 그 신고가 찍었던 종목이죠. 신고가 찍고 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시작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네. 있죠. 날개 잃은 추락인가요? 날개가 날개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엔진 소프트 날개가 있나요? 이게 뭐 게임 속에 있겠죠. 아이템 사야 되나요? 네, 그렇죠. 뭐 날개 날개 아이템을 하나 사야 게임 되나? 속에 있겠죠. 그래야 멈추나요? 네. 자,
자, 엔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NC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한 곳에 리포트입니다. 한 네. 곳에 나왔는데 네. 뭐 IB 한 개 빼고 네. IB 투자증권인데 네. 일단은 그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관점이 네. 그 이 리포트가 한 분이 똑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 시기적인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때가 2020년 작년 때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다 연결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네. 이게 2020년 9월부터 이게 나왔는데 이미 그때 신작 발표가 말에 나온다고 리니지 M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때인데 그때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그 가격대도 눌림 때 이때는 자리가 좋았어요. 얼마요? 밑에 가격대 80만 원대였어요. 80만 9월 원. 80만 원. 9월 7일 작년이에요, 작년. 아, 작년. 작년 이제 네. 고가 올라가고 내려왔던 눌림 자리 정도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자리, 눌림 자리에서 그런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도 내려간 추세였는데 뭐 신작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연말에 좀 올라가면서 흐름이 좋다 또 다시 올라가긴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그 뒤에요. 그 뒤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3월 달에 올해 3월에 나오는데 일단 그 당시에 목표가가 117만 원이었거든요. 117만 원. 117만 원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일단은 없는 상황에 117만 원인데 3월 달로 가면은 3월 16일이거든요. 네. 그 이때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신작 모멘텀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결국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때 내용을 보면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 주가 하락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하락.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그 전보다 이제 좀 높은 상황에서 목표가까지 다시 올렸어요. 주가 하락이 기회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성장 얘기했는데 NC소프트의 성장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항상 늘 게임이 반복된 게임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끌어올리다가 한 달이 채 안 된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모멘텀에 집중되는 시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리포트 안에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뭐 컨센서스를 1분기 실적이 하회했다 안 좋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 2의 모멘텀이 본격화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얘기는 계속 했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목표 주가는 하향을 시켜놨어요. 얼마예요? 110만 원. 110만 원으로. 125만 원까지 3월 달에 올려놨다가 음.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놓고 매수를 하라고 유지 의견을 또 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폭탄을 맞았죠. 7월 달 이제 폭탄 맞기 전입니다. 7월 달이에요. 한 달 또 채 안 되죠. 또 나왔어요? 블러드 앤 소울의 기대가 높아지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했다라고 본인의 이 분석했던 부분 하회됐다고 했는데 2분기 실적도 하회가 나옵니다. 또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본 게 블러드 앤 소울의 기대치가 높아진 게 부담이다. 그때는 그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부담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가가 77만 원대로 이미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 목표 주가를 또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뜨리는데 정말 웃긴 거는 목표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데 또 다시 또 매수 의견을 주는 그 상황에 있고 매수 유지 계속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 자체에 있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역시 지금 이미 떨어졌잖아요. 저번에 그 모투자증권은 이제 코멘트를 달아줘. 여기서 이제 아직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리포트 자체가 이분도 당연히 인터넷이나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보지만 결국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효과의 메인 내용을 주고 내용은 실적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목표치를 상단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하회하면 매수가 단가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그 자리 때 가격이 조금 더 싸졌다는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 의견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관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나. 그 코멘트를 보면 이 리포트를 보고 사신 분들은 좀 덜 걱정하실 건데 지금 막 무섭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루에도 막 반등도 없고 그냥 막 강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코멘트를 좀 다뤄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의견을 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 그렇죠. 대응 전략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가장 의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저번에도 황민영 멘토가 그렇죠. 제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타겟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다. 이 타겟팅 자체가 리포트를 쓰는 타겟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보다는 기관 쪽, 펀드 매니저나 메이저 쪽에 이 타겟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그렇게 조금이나마 이런 코멘트 자체로 쓰지 않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반박을 하면은 이
근데 이거를 리포트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우리가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뭐 방송에서도 리포트를 분석해주고 리포트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뉴스 기사를 내고 하면 그건 다 개인들을 위해서 나오는 공개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개인들은 그거를 참고 자료로 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매수 가격에 대한 매수 추천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수 가격을 주고 매수 가격을 주지 않는 거지만 손절가도 없는 네. 거지만 추천성을 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목표 주가를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네. 준다는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위쪽으로의 자꾸 시선을 기대치를 주는 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런 게 게 있는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쵸. 없죠. 네. 그죠. 왜 그게 그러냐면, 들어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과 기술적이 두 가지 분석이 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칠 수가 없어요. 뭐 기술적 분석이 100% 맞다, 기본적 분석이 100% 맞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무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소 게임처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요. 왜? 네.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기술적인 분석에 요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엉터리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그쵸. 자리에서 추천한 것들은 이거 정말 엉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야 2년이고 3년이면 들고 있으면 되지. 간다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왜? 네. 그런 맥락에서 리포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110만 원 가면 그때 가서 내가 많은 게 맞지. 쌌다 이거 봤죠. 되는 근데 거죠. 여기는 안 와요. 안 와. 제가 볼 때는 사이클에 걸렸기 네. 때문에 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민영 메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민영 메터도 NC 소프트인데 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지금 어떨까요, 이거? 아 이거 화살이 저쪽에 있는 설명하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좀 사실 잘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로 본다면 네, 이거 일단은 이게 네. 다 때려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음, 나 NC 소프트 있다 연구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있을까요? 70만 원 이상에 들고 있다는 네, 분들 네, NC 소프트 가지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혹시 있나? 과연 네. 몇 지금 분이 하겠을까요? 1,300명 중에 NC 소프트 다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네, 연구 누르시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네, 연구. 네. 네, 갖고 있다. 있나요? 있네. 올라오네. 포인트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죠. 아, 네, 네, 올라오죠. 박훈진님 올라오죠. 그래도 많지는 않네. 네. 그러네.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래도. 또 올라오네요. 네, 올라와. 딜레이가 있어서 딜레이가 네. 있어. 이 많지요. 8, 많이 올라오죠. 16만 원에 오 네. 저거는 뭐 네. 16만 원이에요. 네. 16만 원. 봐봐요, 그죠? 이쪽 계속 올라오죠. 자, 이쪽 계속 올라오죠. 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해결해주고 이거 봐, 계속 올라와요 지금. 예, 이거 뭐 많이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아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우리가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포트에 대한 처방을 또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NC소프트가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사실 더 떨어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최근에 급락 나오고 나서 막 단기에 이 단기 시세를 노리고 막 들어오는 물량들이 중간중간 있단 말이죠. 있죠. 만약 그 물량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반등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좀 빠져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사실 70만 원 정도까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때 만약에 정리 못하면 더 밑으로 떨어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황민영 메토님 얘기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일단은 처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밑으로 더 빠지고 그 가격이 안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옛날에 기아차, 현대차 고점 찍어서 올라오기까지 한 9년, 10년 걸렸거든요. 네. 맞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뭐 지금 뭐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이거 리포트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네, 지금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더 떨어진다고요라고 네. 굉장히 또 저는 이거 더 네. 떨어진다고 봐요. 거의 뭐 왜? 유행어죠 네, 유행어. 예, 근데- 점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저점이 안 잡혔어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네. 사실 이번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블레이드 인 소울 2의 네. 실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NC소프트가 게임을 출시했을 때 이번 말고 그 전에 2019년도죠. 11월 달에 2019년도 11월 달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당시에 리니지 2 네. 리니지 2M을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리니지 2M이 처음에 약간의 흥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또 흥행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레이드 소울 2뿐 아니라
지금 과거에 있던 리니지의 2M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번 실패가 있었고요. 근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브레드 앤 소울 2는 8월 달이란 말이죠. 근데 주가가 8월 달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떨어졌죠? 올 초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사실 NC 소프트의 전체 실적을 다 가져가고 있는 대부분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게 바로 리니지 M이잖아요. 네. 그런데 리니지 M에서 원래 1월 27일이에요. 문양 업데이트라는 걸 하거든요. 문양 업데이트. 근데 이 문양을 풀로 다 채우려면 보통 3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근데 너무 과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 연금 3억인 거예요. 맞아요. 실제 연금 3억. 그래서 1월 달에 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전에 3억 정도를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리니지 이때 업데이트를 하는데 3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걸 5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돼요. 갑자기 할인해 준 거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돈을 쓴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나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NC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객이거든요. 단골 손님 같은. 네.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결국 NC에서는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줘요. 아, 그러면 이 문양,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그 전으로 회귀시켜주겠다. 롤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롤백이라는 건 그 며칠 전, 업데이트 전으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그 전에 이 업데이트를 보고 돈을 쓴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이제 환불을 해주던지. 그죠? 환불을 해줘야 되죠. 네. 그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NC소프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게임 머니를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그 사람들은 실제 돈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환불을 실제 돈으로 안 해주고 게임 머니로 그 게임 안에 있는 돈으로 준 거예요. 그게 주가에 영향이 있었죠. 그렇죠. 유튜브에 유튜브 그죠. 통해서 네, 엄청 엄청, 맞아요. 이게 완전 신뢰도거든요. 네. 그 사람들 돈을 이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안 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돈도 아니고 게임 머니를 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일어섰고 그래서 NC소프트 예전에 이 당시에 본사에 막 차들을 막 보냈어요. 들어가고, 트럭 보내가지고 네. 막 시위하고 막 그랬던 게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2월 달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때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월 달에 그 나온 보고서들을 쭉 다 찾아봤는데 이게 1월 말에 이제 롤백이 됐거든요. 근데 2월 달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월 달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쓴 리포트 하나도 없어요. 밖에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왔거든요. 이 내용을 다 봤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 보고서들을 쓴 이 증권사 역시도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NC소프트의 그 보고서를 쓰잖아요. 쓰고 이 NC소프트라는 회사에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그 게임이 리니지 M인데 리니지 M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상향하거나 이런 내용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어찌 보면 진짜 직무유기 아닙니까? 거의 이제 진짜. 주가 영향이 네. 있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그쵸, 텐데. 맞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나온 보고서들은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물론 다른 증권사도 다 똑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목표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최근에 8월 달에 막 7월 달에 목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다른 증권사들은. 네. 근데 굉장히 꿋꿋한 예, 정말 뚝심 있는 그런 증권사가 하나 딱 보여요. 그게 뭐냐면 키움증권. 1월 달에 130만 원. 1월 달에 키움증권이 130. 130만 원이고 화면 보시면 130만 원이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130이에요. 지금. 목표까지 네. 많이 키워드렸네. 2월 달도 130만 원. 네. 아이고. 5월 달도 130만 원. 8월 달도 130만 원. 아.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복사해서 붙여놓는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은 최근에 그나마 목표 주가가 이벤트를 바꿨네요. 네. 목표 거를 70만 원까지 떨어뜨렸는데. 맞아요. 맞네요. 다른 예.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가 코멘트 다른데. 태양이 되고 있었어요. 다 다른데. 근데 키움은 키움증권은 계속 130이에요. 계속 밀어 그쵸. 붙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찌면은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아니, 개인들 130만 무시하고. 원을 잡죠? 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네. 목표가. 130만 원 잡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일단 불러놓고 가면 가라. 갈치면 가라. 네. 그 야. 방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방치 사실.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좀 심하네요. 심하네요. 네, 지금 130만 원이 변동이 없어. 8월 달에도 똑같고 계속 130만 원을 주구장창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권사의 김땡준님. 김땡준님. 예. 네, 땡. 그럼 이거는 조금 코멘트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전략을 다시 짜야 이벤트는 될것 바로 같아. 예. 변경된 목표가를 또 변경을 변경했네요. 70만 70만 원 바꿨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8월 27일 날. 네. 이분만 일하시나? 이름만 개인을 생각하는 다른 분들은 뭐야? 참,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거 보면 네.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참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거 없잖아요. 그럼 이 리포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 아까 이렇게 연구연구 네.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답이 답이 없잖아 이거. 우리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네, 있는데요. 네. 이 이제 아카데미 강의를 할 때 네. 리포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막 한단 네, 말이에요.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서를 볼 때는 네.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 있죠. 네. 요것만 보고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때 사실 목표 주가를 많이 참고해요. 목표 주가가 얼마인가 이걸 많이 참고하는데 사실 목표 주가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 굉장히 쉽죠.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믿는 건데 목표 주가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왜 그러냐면 그 언제 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목표 주가는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맞아요. 코멘트를 좀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시간에 변동하기 때문에. 근데 봐봐,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잖아. 130만 원을 주구장창. 지금 얼마냐? 60만 원대잖아요. 그쵸. 130만 원까지 이거 언제 올라가?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럼 이거 더- 하나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죠? 생각- 더 떨어져. 이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빠질 상황도 생겨요. 그 그렇지 중에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리니지 M이 지금 그나마 끌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리니지 M마저도 이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찍어줘야 되는데 왜 안 찍어주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참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같아요. 네. 자, 우리 저기 문혜진 멘토님 오늘 금호석이요. 네, 일단 뭐 금호석유 이야기하기 전에 참 NC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저는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NC 소프트가 주가가 떨어질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건뿐만 네. 아니라 사실은 이 NC 소프트가 하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도 안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도 보면 예고편 보면은 야 예고편이니까 영화 다 봤다 하는 그런 영화들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불소2도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리니지가 독주 체제로 왔던 이유는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전투하는 게임이에요. 네. 그냥 팀 짜서 5대5로 싸우는 게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총 들고 서바이벌 100명이 한 명 살아남는 게임. 네. 그런 게임류만 되다가 키우는 게임에서 강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왔던 게임들, 메이플 스토리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니지, 아이온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옛날부터 해왔던 게임들만 추억이죠. 추억의 게임들만 살아남아 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항상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임이 로스트아크예요. 그 로스트아크로 메이플 스토리부터 해서 NC소프트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완전히 순위가 다 역전돼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로스트아크가 다 씹어 먹었다라고 할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컸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오딘까지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이 리포트 쓰는 사람들이 그냥 수치만 보고 재무제표만 보고 이렇게 리포트를 쓰니까 무조건 기대감으로 보셨겠지만 게임을 좀 한번 해보시고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금호석유 말씀드리기 전에 하냐면은 황민영 멘토님이 아까 주구장창 목표가가 복사 붙여넣기인 것 같다라고 맞아요. 했던 증권사가 그렇지. 어디였죠? 키움. 키움입니다. 키움이에요. 금호석유도 키움 증권을 네. 제가 한번 근데- 뭐라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베스트는 목표가를 자꾸 조정을 해주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베스트는 그 잘하시네. 저번에도 그랬고. 맞네요. 이분이에요, 이분. 제가 네. 그때 저번에 했던 그분이에요. 예. 그죠? 네, 그분이에요. 이분이에요. 네. 이분은 양말 보내주세요. 양말을 그- 보내드려야 그- 되나요? 보내드려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드려요. 맞아요. 이게 이베스트는 음. 이 목표가를 변동을 시키네요. 네, 맞아요. 저번에 다뤄주는데. 코멘트를 달아주. 저번에 지금 LG가 또 이것도 다 다뤄놨네. 금호석유도 8월 9일날 네. 목표가를 변경시켰어요. 변경 전에 36만 원이었다가 8월 9일날 목표가를 다운시켰어요. 이베스트의 음. 이땡나 님께서 에러리스트 분이 바꿔주셨네요. 음. 이렇게 이 리포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코멘트를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택도 없이 그냥 그걸 밀고 나가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그게 무대뽀. 무대표 정신이죠. 예, 근데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우리가 그냥 이 증권사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좀 유식해 보이고 조금 믿음이 가잖아요. 제도권이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요, 장사는 누가 잘하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정말 그럼요. 마케팅, 그러니까 필드 영업을 하시는 분, 우리 같은 필드에서 사는 사람들, 무사라고 그러잖아, 무사. 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이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분들한테 많은 생각 좌담을 하고 싶어요. 그 캔들 좀 가르쳐주고 네. 이평선 좀 가르쳐주고 예? 기술적인 부분을 그 교육을 노하우가 시키죠. 좀 필요한 이게 필요한 거지. 경험, 이거. 경험. 그다음에 거의 무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코멘트를 다뤄주는 거. 그래도 무조건 안 돼요. 안 돼요? 코멘트를 다뤄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맞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중요한 거냐, 음. 아니면 한 사람의 그 계좌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냐가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진짜 무서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지금 그거잖아. 근데 이베스트는 다르네. 수정이 들어간. 네, 수정이 들어가네.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베스트를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왜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금호석이는 키움증권 또네요. 또. 아, 키움증권은 네. 제가 이렇게 다루려고 작정을 네. 했던 이유가 이제 네. 키움증권 유가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요즘 네, 휘발 네. 유가 막 네. 비싼 데는 2,000원대도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너무 이제 유가가 비싸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 키움증권에서 쓴 리포트가 금호석유에 쓰신 리포트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토시 하나 안 뜨들고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데 무조건 뭐냐면 그런 데가 컨트롤 C, 있어요. 컴퓨터 V. 거의 그 정도에다가 네. 이제 우리 개인들이 주가가 네.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외치는 그 단어가 가즈아잖아요. 가즈아. 가즈아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작년 9월이죠. 이제 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띄워볼 텐데 네. 금호석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3월부터 해서 논스톱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 그렇죠. 2월 정도까지 논스톱으로 올라온 다음에 네. 거기서 쌍봉 만들고 쭉 네. 빠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까지 작년 9월 전부터 이 키움증권에서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목표가를 상향시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여드릴 텐데 9월 달로 한번 가볼까요? 네. 9월 10일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음. 자, 9월 10일 이게 작년 리포트를 좀 띄워 보내드릴 건데, 자, 흔들릴 필요 없다. 킵고잉 가자 하죠.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99,000원인데 네. 목표 주가는 137,000원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계속 가자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이제 뭐 목표가가 더 어디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가보자. 꼭대기 가보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 떴네요. 영원히 네. 영원히 킵고잉. 네, 키고 예, 그리고 네. 이제 11월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11월쯤 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자기가 말한 게 맞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야, 올려달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야, 저번에 11만 원이었지? 아니야, 목표가 13만 원이야. 네. 그리고 21만 원이야 하면서 NA 라텍스 세계 1위 초격차 가속화가 된다. 네.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MB 저 라텍스를 네, 끝없이 네,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되네요. 무조건 세계 1위래요. 그분 금호석유가 똑같은 분 똑같은 맞나요? 분이 아. 계속 키움증권에서 나와서 무조건 세계 1위다 외치기 네.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를 또 올리셨어요. 네, 그리고 올리셨어요. 또 한번 봅시다. 저 한번 꺼보고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2월 달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게 2월 되면 달이요? 여기 2월 네. 있습니다. 2월 여기죠. 네.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2월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 2월 달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거의 뭐 네.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26만 원이에요. 네. 야, 내가 목표가 지난번에 21만 원 이야기했지. 아니야. 이제 6만 원이 아니고 46만 원이야 하면서 두 배를 띄워버립니다. 와, 네. 46만 원. 사실 그리고 또 가자 이거죠. 가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BD 가격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됐다 간다 이거예요. 간다 이거죠. 자, 그리고 3월 가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3월 달에 고가에 한번 돌렸죠. 예. 딱 놓여 있는데 올해 실적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우리 그 예전에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네. 그죠? 네.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멘트를 쓰면서 실적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46만 원 갑니다.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자,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시 4월 매달 리포트를 쓰시더라고요. 네. 매달 계속 정말 써네요. 계속 써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24만 원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를 그냥 갑자기 올립니다. 46만 원에서 어이구. 4만 원 더 5만 원, 50? 50만 원입니다. 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B 라텍스에 올인한 회사가 아니다. 연- 올인한 회사가 아니다. 딴 것도 할 게 많다 이거예요. 연봉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예상 받고.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 칩니다. 또 5고 갑니다. 5월. 이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요. 5월 달은 주가가 이제 좀 네. 밀리기 시작하면서 살짝 이제 애매하게 있는 상황에서 약간 5월 달 이 리포트가 나올 때 한 번 양봉이 뜨면서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쌍봉을 만들려고 하는 딱 타이밍입니다. 5월 달이 달이네, 여기죠. 여기네요. 제일 여기죠. 그죠? 저기가 이제 딱 쌍봉 만들면서 떨어지는 타이밍인데 저때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때, 제가 그때부터 5월. 기관하고 외국인 팔기 시작했네요. 5월 때.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가 팔기 막히게 시작합니다. 그냥 팔기 자, 멋지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세계 1위 기억하라 하셨죠? 네. 말씀드렸죠? 네. 세계 1위는 나왔어요. 세계 그리고 1위. MB 라텍스가 아닙니다. 네. 엘라스톤 업체의 품격이래요, 이제 또. 그래서 업체의 목표가가 품격이죠. 보세요. 50만 원에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6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자! 아, 가자.
가자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죽도록 겁나게 팔고 있어. 팔고요. 네, 그냥 숏 그냥 때려. 그냥 엄청 말할 것도 없었어. 때려. 그냥 네.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 정신없이 때리네. 넘어갈게요. 정신없이 때려. 정신없이 때려내기 시작하는데 6월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3일이 됩니다. 60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리고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시장 의료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면서 네. 뭐 이건 뭡니까?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 거구나. 지난 건 것 같습니다. 6월 1일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순서대로 1번부터 해놨는데 깜짝 놀랐네요. 목표가를 10만 이제는 60만 원 내가 조금 심했구나. 네, 이게 그리고 55만 원으로 낮추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최근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과 8월 6일쯤에 또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나왔죠. 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또 55만 원 유지를 하면서 3분기부터 좋을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 작년부터 목표가를 올려가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이 리포트를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분명 수익권 도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가는 어때요?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를 50만 원, 60만 원까지 더블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 팔아라고요? 7월 8일에 언제 팔아라는 겁니까? 기관들은 다 팔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기관들을 팔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은 자기들은 매도 올리지 마. 그때부터 이게 저가되니까 이제 리포트, 약간 살짝씩 살짝 리포트 쓰라고 그러고 리포트 괜찮다고 그러고 다 팔고 있어. 아니 외국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숫자 왔나 보다. 아니 그죠? 저는요 엄청 팔았네. 지금 네, 엄청 팔았죠 여기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봐봐요. 금투하고 그냥 싸그리 그냥 그 리포트가 올릴 때마다 물량 나오네. 아니 이게 네. 지금 이제 어쩌라는 왜 거예요? 나왔나? 네, 그리고 8월달 최근 이제 8월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 봤구만 이거. 네. 네, 최근 8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8월을 보시게 되면은 8월까지도 아직도 여기서 55만 원 유지가 되죠. 그리고 리포트는 8월 8월 6일, 예, 8월 8월 9일 날 외국인들 16만 주 때렸어. 8월 9일 16만 주 매도하는 날 다시 또 뭡니까? 기관도 다 팔았네. 기관들은 저거가. 다 팔았네, 기관도 그냥. 다 여러분, 합치니까 10만 희한하게 여기서- 그날 그냥 다 팔았네. 개인들만 아주 막 많이 샀어요. 26만 주 개인들 샀어. 이날 엄청 맞아요. 많이 팔았네. 엄청 팔았어요. 16만 외국인들 주. 저렇게 파는 날 기관 갑자기 연기금 아주 막 쌍그리 기관 10만 주, 외국인들 16만 주, 네. 개인 28만 주. 엄청 매수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바뀌면- 1위는 그대로인데 네. 앞에 글자가 바뀝니다. 두 글자가 바뀝니다. 아까는 어디서 1위라고 했습니까? 네. 세계 1위였어요. 네, 세계.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바꾸죠? 국내로. 국내로 바꿔버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때렸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8월 9일날 리포트 나온 날 외국인들 16만 주, 기관 10만 주, 개인들이 26만 주 매수했어요. 얘네들 이거 보고 산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거 놓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 거 같긴 이 한데. 수급 진짜 너무하고 너무 심하네요, 이거는. 아니 끝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을 좀 실현시키라라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네. 걸 해줘야 되는데 기준급이야. 끝없이 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건 8월 개인들의 기도 매매와 8월 뭐가 9일. 다른 네, 겁니까? 8월 9일. 와. 여기네요. 많이 때렸죠? 엄청 때렸죠 그날. 이게 엄청 엄청 이게 위에요 위에. 예, 위에. 엄청 이거 뭐 네, 색깔만 봐도 딱 야, 보이는 거야. 진짜. 제일 왼쪽이 개인인데 네. 색깔만 봐도 다 개인. 파랗고 예, 빨갛고가 이거 불매도입니다. 16만 주 나왔어. 아, 16만 주 16만 기관들 10만 주 때렸어요. 진짜. 엄청 많이 땡겼네. 이 네. 리포트 나온 날 심지어 연기금도 때렸네. 이거. 심지어 연기금도. 연기금도 때렸어요. 그날. 야, 이거는 진짜- 외국인들 메이저 다 때렸어. 개인들 와. 다 갔어. 이게 8월 9일 날 10점이네. 이게 네. 그냥 우연히 일치겠죠? 우리는 우연히 일치라고 진짜 믿고 그렇게 싶네요. 믿고 싶네요. 그렇게 네.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 숏 잡은 사람들 어떨까요? 정말 등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NC 소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똑같죠. 엄청 똑같죠. 같죠. 네. 근데 NC 소프트도 주가 떨어지면 누가 사냐면 개인들만 엄청 많이 엄청 샀어요. 사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다음 이것도 똑같고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이길 바라면 좋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좀 네, 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줘야 돼요. 아까 이베스트처럼 맞아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 다 맞을 수가 없어. 음. 뭐 신도 아닌데요, 맞잖아요. 틀리면 틀린 거 틀리면 인정하고 인정하고 수정을 해주는 수정해주면 돼요. 네. 빨리 이거 받고 그다음에 대응 방안을 찾아주고 손해 벗더라도 다음 종목 있고 다음 리포트가 있듯이 이렇게 개인들을 위해서 좀 앞장서서 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방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거 금호석이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설마 있겠습니까? 설마 있겠어요? 나 금호석이 있긴 갖고 할것 있다. 같은데 연구. 연구석유는 일반인들이 네. 매수하기 참 힘들 텐데. 아 있어요. 아, 나 있을까요? 금호석이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네. 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관심을 많이 받아서 있을 네, 수도 있을 있어요. 수도 있어요. 나 금호석이 있다. 예, 아이고, 올라오죠? 예, 올라와요. 있죠? 아까 네. 맘님은 NC 소프트도 네, 봐봐요. 네. 읽었던 아이고. 것 같아요. 이거 봐, 태경미 없어요. 있는 분 봐봐. 연구 올라오잖아요. 음. 예. 있어요. 오류원에 있다니까? 몰렸대요. 네, 오류역에 대부분 다 몰려있잖아. 봐봐. 네. 반쪽이에요. 예, 연구 올라오잖아. 이거 봐요. 예, 아이고, 금호석이 속상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형주는 잠못 물리면 답이 없어. 속상해요. 저희 아웃도. 회원님이네. 네. 아 진짜요? 케어해드려야 되겠죠. 네. 회원님이에요? 네, 최근에 가입하신 아, 그래요? 회원님인데 케어 좀 해줘요. 케어해드려야 되겠네. 네. 케어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문멘토 아니 우리 황민정 멘토님도 아까 NC소프트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략을 드렸어요. 우리 문멘토님, 그 네. 우리가 좀 대응 방안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네. 거잖아. 네. 이게 리포트는 리포트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 저는 뭐 11월에 교통사고를 통해 남편을 집에서 지금 뭐예요? 예.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 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아, 거.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안을 잡아준다면 네. 금호석이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최대한 손대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갖고 일단 있는 분들은 갖고 있는 분들께 네.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일단 추가 매수 안 되고요. 네. 손절도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저점을 어디 잡을지도 모르겠고 밑으로 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탔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감산 이야기 좀 나올 것 같고 뭐 네. 증산 이야기 이런 거 유가 이야기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라도 유가가 또 요동을 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 상승 앞으로 계속된다고 예상을 하는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호석유는요. 한 번 더 뛸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반등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까 우리 리포트를 보면서 행태를 보셨겠지만 리포트는 좋게 말해놓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다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를. 그 말을 그쪽에서 다시 또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메리트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단타족이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내는 단타족 말고는 저는 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22만 원대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이제 이 기업을 22만 원까지 왔을 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손실이 나더라도 네.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몇 네. 년이고 네. 저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김한규 멘토님 말씀대로 여러분 잘못 사이클 잡으려고 하면 그 5년에서 10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기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때 22만 원대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앞에 증권사가 키워주는 증권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키워줘요. 키워주는 주고. 네. 근데 여기서 네. 9월 1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증권사 하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아이고, 핫하게 이게 나왔네. 뭐냐면 아니 지금 목표 주가가 네. 이거 NC소프트가 아니고 NC소프트. 네. 자, 다른 걸 볼게요. 네. 금호석유 9월 1일 하나 또 소개. 나오네. 네, 여기 나왔는데 네. 웃긴 게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해놨어요. 31만 원으로 갑자기 55만 원이었는데 오늘 나온 보고서가 31만 원이에요. 몇 시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깜짝 됩니까? 지금 데이터 올린 거. 야 이거 너무 이거 네, 너무 충분한데요. 그죠? 예. 아니 이제 업계 전문가 1위 기업 이런 됩니까? 엘라스토머는 유지가 돼 있네요. 네. 지위는 지속된다고. 목표 주가를 그러네. 그러네요. 이건 지위는 지속되는데 왜 목표 주가 거의 반토막인가요? 어. 이거 뭡니까?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네. 이거 지금. 지금 와, 올라왔네요. 예. 야. 참 우리가 지금 이게 참 애널리스트 분들도 되게 노고가 많을 거라고 어. 보는데 네.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보고 샀다고 내 가족들이 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진짜 어떻게 이 그냥 얘기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냥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이런 코멘트를 달지 않을까? 또 웃긴 게요. 네. 방금 이제 9월 1일 리포트 네. 나왔다고 하니까 네, 제가 나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수급을 봤거든요. 네. 또 팔았었네. 한 2주째 기관이 사고 있어요 이제 아, 또. 그래요? 네, 그럼 볼까요? 아, 그러네. 아, 그래요, 이제. 이제는 이거는 수급을 이게 사면서 반통은 내놨어요. 아, 이게 뭐 그래. 저러는 겁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사고, 사고, 예. 하향하고 팔고. 개인들은 아까 진짜. 물량을 다 받고 지금 팔고. 지금 이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죠? 목표 이거- 주가 아. 상향하고 팔고.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이거 봐봐요. 이거 뉴스 하나가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믿어도 되나요? 이런 네.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CS, 뭐 JP 모건, 그다음에 CLSA, 그다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디 이 애들이 리포트를 쓰는 이유가 네. 뭘까요라고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네. 왜 쓴다고 생각해서 하향 리포트를 잘 쓰거든요, 얘들이. 네. 왜 쓸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목표가 JP 모건 스탠디에서 하향을 내리고 그 다음날 4일 후에 추천 종목으로 바꿔버렸어. 이건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알고 싶다. 아, 힘든 가득한데. 아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왜 그래? 이게 정답이 뭐- 없어서 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스탠드에서 이제 주가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삼성전자 붕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4일 후에 다시 추천 종목으로 꼬아 잡았단 말이에요. 네. 음. 그 기억나죠? 네. 얘들 뭐 하는 건가?
이게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너무 많은 상황인데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또는 한국거래소라든지 좀 열심히 좀 이걸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실제로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첫 시간 때 네.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목표 주가를 하향했을 때가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많아요. 목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갈 때 상향하는 상향할 건 때 무조건 떨어져. 또 말도 안 되게 상향할 때가 네. 거의 고점인 경우가 거점에 맞아요. 맞아요. 그때 왜 그래? 네.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숏 포지션을 엄청 많이 잡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 개인들도 그건 알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특히 코스닥을 우리가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다 어떤 거냐면 우리 개인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형주 위주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코스피 200. 안전한 거 그렇지, 하자. 안전한 거. 그리고 안전- 그 기업의 내용을 궁금할 때 네. 리포트를 근데 많이 우리 웬만한 개인 투자자는 녹만 알아.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서 수익을 낸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네. 정말 개인을 위해서 있는 리포트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절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어떻게 않죠. 생각하세요? 맞아요. 개인 저는 역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그 목표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목표가가 늘 있으니까 잣대.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의 기준을 뭘 잡냐. 가격의 기준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해요. 어디서 배워야 돼? 뭐 여기서 배웠는데 오늘 오늘 안 하잖아요. 해요. 오늘 해? 하잖아요. 오늘 안 하고 오늘 안 해요. 오늘 안 하고 언제? 음. 강의는 언제 해서 우리 강연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정. 기술적 분석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네, 어떤 걸 먼저 가르쳐? 이거 우리 시청자는 몰라. 아무것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래. 가르쳐 주겠다라고 저번에 들어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와. 제가 일단은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신 그래.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역을 투자하지 마라라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주에 한번. 그 보이지 않는데 투자할 필요 없다. 아 그래요. 이거 리포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방법.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위치에서 어. 믹싱을 해서 사냐 그렇죠. 마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 어. 좀 기술적 그러니까 잣대를 리포트의 좋은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활용할 수 기술적으로 있는 보자. 방법. 그렇죠. 이거네. 같이 활용할 수 잣대를. 있는 그걸 다음 주에. 팁을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 우리 김도 멘토님 준다고 황민정 멘토님은요. 저는 뭐 강연회가 언제 있어요? 내일입니다. 너무 착하게 내일. 내일 저는 이제 네. 모든 걸 다 네. 알을 수 있는 그래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개백반? 또 떠가 될 수 네. 있는 사골? 네. 사골 네. 곰탕? 콸콸 우려서 네, 우려가지고. 예. 우려서 내일 오시면 예. 진짜 그 많은 내용들을 좀 배워갈 수 있도록 예. 많이 준비해 보도록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증권사 제도권에서 이게 리포트가 나오면 야 저건 믿어도 돼라고 하는 분들이 그쵸.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시청자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권을 위해서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다 제도권,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잣대를 우리 황민영 멘토님이 내일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물어봐서 여러분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 멘토님은요? 뭐 저는 일단 네. 항상 심리적인 요인들을 많이 네. 말씀드려요. 그렇죠. 일단 중요하죠. 지금 이 리포트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엔 내 편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죠. 결국 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남을 의지하려고 하고 막 종목 주세요. 저는 네. 종목 주세요 하면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모멘텀 종목 달라면 싫어해요 이러거든요. 네.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줄 겁니까? 네.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기분 나빠하실 거면서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가 아닌 거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그건 됐고 종목이나 내놔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 우리가 이렇게 파이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오는 정보를 골라 담아야 된다. 가릴 거 좀 그렇죠. 가리고 가리고 네, 내 것은 좀 내 걸로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깨우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강연에서도 그런 심리적인 요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발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행운을 걷어차는 거란 말이에요. 네, 행운을 잡는 사람은 내가 행운이 왔다는 걸 아는 사람만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행운이 왔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고 완 거를 걸어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네. 오늘 보면 뭐 현대차도 뭐 또 애플하고 협업한다. 또 뉴스가 나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잠깐 또 우려먹는다고. 또 한탕 해먹겠네요. 근데 못 해먹었어. 왜? 이제 개인들이 당해서 알아. 애플카, 기아차. 그래서 기아 현대차. 않았고. 오늘 뭐 단독 보도 아침부터 막 때리고 얘기하는데 장전부터 막 네. 얘기가 네, 나오고. 그래서 막 오늘 또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개인들도 아는다는 오늘 얘기예요. 개인이 사는데요. 그래 또 들어왔어? 또 오늘 올렸네. 개인이 사는데. 아유 또 큰일 났네. 아니, 그래도 주가가 많이 그렇죠. 올라가진 않았어요. 밀렸죠 위에. 이 1.1%의 지금 개인들이 지금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 네. 기대감으로 그 현대차가 얼마나 움직였던지 아시죠? 그때
엄청 많이 애플하고 올렸죠. 그 하루에 막 그냥 쫙쫙 뻗은 날이 있어요. 그때 맞아요. 임원들은 갖다 주식 팔아먹었어. 맞아요. 제가 대우가 봤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싶었어요. 이거 봐봐 네. 이거 현대차로 이거 음. 애플 협업 1월달, 1월달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거 봤죠. 근데 오늘 또 나왔어. 또 해먹으라고. 그때 임원들은 주식을 매도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번에 또 그죠? 맞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나 뉴스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그 팩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뉴스가 옛날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재탕을 하는 건지.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특히 대웅주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 놓고 나중에 이런 뉴스가 또 재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 리포트를 오늘 했는데요.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황민정 멘토님의 이제 시장 보는 눈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분석들 리포트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 내일 많이 기대되네요. 그죠? 네. 네. 내일은 또 무슨 날이죠,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하는 날. 상담하는. 상담 날.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까? 네. 난 이 생각을 해봤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화를 실시간을 받아서 우리 의견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시청자 의견, 시청자님이 전화해서 그 의견을 내는 거 어때요? 재밌지 않을까요? 아, 시청자분도 시청자님의 의견, 대표로 네, 의견을. 그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전문가님 결과, 시청자님의 결과 어때요?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 재밌는 다음 주에 네. 그 네. 변동성의 결과를 결과를 보자. 아, 재밌겠네요. 우리 의견, 3명의 의견에 네. 가장 많은 게, 만약에 2명이 매수 의견을 줬고, 2명이 매도 의견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적인 거고, 네. 시청자님이 전화해서 아니다, 매수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다음 주에 보는 건 어때요?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재밌을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자님의 대표로 전하는 거예요. 저기 대표로 전화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음. 그러니까 이상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래도 한번 재밌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최초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한번 해봐.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한 네. 주식이 즐겁게 하는 데 아주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주식이 항상 네. 즐겁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나 그거 괜찮겠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참여하겠습니다. 연구. 시청자 전문가단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전화하는 거 누가 갈지 올지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해서 의견을 내는 거지. 이유가 타당해야 되겠네요. 네, 이유가 있어야지. 네. 근데 이유가 안 있으면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냥 전화 왔는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근데 의견을 딱 맞춰서 이건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그 네. 의견이 채택되면 우리랑 대결하는 거죠. 아, 어때요? 재밌을까요?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이거 봐봐. 매우 이런 거 연구 많이 올라오죠. 네. 많이 올라오시죠? 괜찮죠? 시청자분들의 이제 네. 그 실력도 좀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런 플랫폼이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우리도 배울 게 있으면 그쵸. 시청자님한테 배우고. 네. 우리라도 우리가 해서 틀릴 수가 있는 틀릴 수 거니까.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걸 봐도 흡수를 해야 돼요. 이런 의견을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그냥. 저희보다 또 혹시 아니,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꾸준해요. 김호띠님. 좋다고 하시는데. 백상민이면 반드시 채택을 해서 네, 자신 있다 전화번호 하시니까. 네, 동하심. 좋은 막. 자존심을 건드시는데. 네, 그냥 딱, 뭐. 제야의 좋아요. 고수가 있을지도 자신 모르겠어요. 네. 자신이 있습니다. 백상민님. 여기다 적어놔야 돼, 이름. 백상민님. 백상민. 자, 대기. 내일 전화 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모든 그 보는 눈들이 정답이 없어요. 틀려도 괜찮아. 네.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 이게 제가 그쵸. 게임에 네, 관심이 많아서 게임들을 네. 좀 좋아하자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다른 거기는 다양한 업계에 있는 분들이 전화하는 있으시면 또 거죠. 저희가 있어요. 모르는 거를 또 게임 알아요. 업체에 있는 분들 계실 거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개발자라든지. 회사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을 거니까 네. 그 의견들을 같이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낭인이 재밌다고 하네요. 예, 재밌을 것 같네요라고 많이 하네요. 음. 예. 자, 내일 기대해 주시고 내일은 한번 그렇게 할게요. 그 대신에 또 전화도 실시간으로 받아오려고. 엄청 오지 않을까요? 예, 끊으면 그냥 바로 오는 거죠. 그냥. 전화번호 공개해놓고 네. 그게 어떤 종목일지 몰라. 우리도 몰라요. 음. 그 실시간으로 한번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잡을 거니까요.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그 전화번호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전화번호 매매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시작하면 그 전화번호로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